6,800억 원이 2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이었어요.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들어간 한국 개인 투자자 돈입니다. 5억 달러 어치였어요. 그리고 6월 13일 새벽 청약자들이 받은 통보는 영주였습니다. 한 주도 못 받았어요. 6,800억 다 환불 처리됐습니다. 발권은 했는데 게이트에서 막힌 거예요. 같은 시간 일본은 약 10% 배정받았습니다. 한국만 연기였어요. 대표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였고 미래에셋은 인수단으로 이름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배정에서 빠졌어요. 한 번 더 아픈 자리가 있습니다. 못 받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SPCX 주가는 6월 12일 19.3%, 6월 15일 또 19.22% 올랐어요. 시가총액 3,790조 원입니다. 오늘은 이 게이트가 왜 닫혔는지, 그리고 6월 18일 새벽 한국 개인이 직접 게이트 앞에 설 수 있는 자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큰 그림 한번 깔고 가겠습니다. 어제 6월 15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500선을 넘었어요. 5.2% 급등, 422포인트 올랐습니다. 미란 종전 합의가 발표된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에 두 개의 정반대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한쪽은 코스피 사상 최고가, 다른 쪽은 스페이스X 영주. 한국 개인 입장에서는 한쪽 문은 열리고 한쪽 문은 닫힌 거예요. 비유 하나로 가겠습니다. 공항 게이트입니다. 항공권 발권은 청약, 비행기, 이륙은 상장, 라운지 멤버십은 IB 인수단 자격, 게이트 통과는 실제 배정. 이 4단계가 다 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음 비행기가 6월 18일 새벽 3시에 뜹니다. FOMC 점도표예요. 스페이스X와 달리 이건 한국 개인이 직접 게이트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스페이스X부터 시간 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6월 4일 미래에셋증권이 청약 개시를 공지했어요. 글로벌 IB 20여 곳과 함께 인수단으로 참여했고 인수대금 규모는 약 7,600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6월 11일 공모가 135달러 확정, 한국 청약 목표 금액 5억 달러, 약 6,800억 원이었어요. 판매 개시 2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그만큼 국내 개인의 미국 빅테크 IPO 갈증이 컸다는 얘기예요. 6월 12일 미국 현지 시간 나스닥 상장, 종가 161.11달러, 공모가 대비 19.3% 상승,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시총 기준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MS급 자리에 진입했어요. 같은 12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새벽이죠. 대표 주관사 골드만삭스가 미래에셋의 최종 배정을 통보합니다. 영주였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그날 새벽 전액 환불 처리됐어요. 여기서 한 번 멈춰야 합니다. 일본 증권사들은 약 10% 수준을 배정받았어요. 한국만 연기였습니다. 같은 인수단이었고 같은 청약 절차였어요. 한국만 빠진 겁니다. 왜 그랬는지 보면 미국 IPO 구조 자체가 그래요. 누구한테 얼마나 줄지는 전적으로 대표 주관사 재량입니다. 인수단의 이름이 올라가도 최종 배정은 보장되지 않아요. 보장이 없는 구조라는 게 핵심입니다. 6월 15일에는 한 번 더 올랐습니다. SPCX 종가 192달러대, 추가로 19.2% 상승, 시가총액 약 3,790조 원.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 40% 넘는 수익률을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셋이 자체 펀드로 3천억에서 4천억 규모를 따로 받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개인 청약 라인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회사는 받았고 개인은 못 받은 구조라는 점도 같이 알아 두실 자리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개인은 발권은 했지만 게이트 직전에 거절당했고 일본 개인은 라운지를 통과했어요. 같은 비행기를 두고 항공사가 한쪽만 막아 쓴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서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코스피 8,500을 둘러싸고 시장 안에서도 평가가 갈리거든요. 누구 말이 맞다고 결론 내리기보다 어떤 근거가 있는지 깔아두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낙관 쪽입니다. 코스피 8,500은 사상 최고가예요. 종전 합의로 브렌트유가 80달러대로 안착했고 유가 안정은 한국 같은 수입국 물가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총 상위가 같이 올랐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부 테마주만 튄 게 아니라 지수 전반이 움직였어요.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6월 18일 FOMC도 비둘기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시각이 있어요. 유가가 내려가면 미국 물가 압력이 완화되니까 점도표가 인하 횟수를 더 잡아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코스피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계 쪽 근거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5.2% 급등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평가가 있어요. 종전 합의 호재가 하루 만에 거의 다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매수 사이드 칸은 단기 과열 신호이기도 해요. 하루에 5% 올렸으면 다음 며칠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8,500이 천장이 될지 바닥이 될지는 이번 주 내내 검증해야 할 자리예요. 둘째, 스페이스X 영주 사건이 보여준 건 한국 개인의 미국 IPO 접근권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코스피가 올라도 진짜 큰 미국 빅테크 IPO에서는 한국 개인이 또 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 6월 18일 FOMC가 동결로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컨센서스는 3.50에서 3.75% 동결이에요. 인하 기대가 컸던 만큼 동결만 나와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점도표가 인하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오면 그날 새벽에 미국 나스닥이 먼저 빠집니다. 코스피는 18일 오전 9시에 그걸 그대로 받아서 갭다운으로 출발할 수 있어요. 코스피 8,500이 단기 천장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낙관은 종전 더하기 유가 더하기 외국인 매수를, 경계는 단기 과열 더하기 IPO 접근권 한계 더하기 FOMC 실망 가능성을 가리켜요. 둘 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6월 18일 아침 코스피 개장까지 게이트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메모하기 좋게 천천히 갑니다. 첫 번째 시점, 오늘 6월 16일 화요일 밤입니다. 지금 시점에 해야 할 일은 본인 계좌에서 어제 5% 이상 급등한 종목 비중을 보는 거예요. 급등 종목은 FOMC 실망 시 가장 먼저 빠집니다. 두 번째 시점, 6월 17일 수요일 한국 시간 정오쯤 일본은행 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일본이 동결이면 엔화 약세, 인상이면 엔화 강세인데 한국 수출주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오후 한국 시장에 묻어나요. 같은 17일 저녁 9시 30분 미국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강하게 나오면 FOMC 매파 우려가 커지고 약하게 나오면 비둘기 기대가 살아납니다. 18일 새벽의 전조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시점 6월 18일 목요일 새벽 3시 FOMC 성명서와 점도표가 동시에 공개됩니다. 여기서 두 숫자만 보면 돼요. 2026년 말 기준금리 중앙값과 점도표 인하 횟수입니다. 컨센서스인 3.50에서 3.75% 동결이 나오면서 점도표가 인하 2번을 유지하면 비둘기예요. 인하 1번으로 줄이면 중립, 동결만 유지하면 매파입니다. 이 셋이 다음 비행기 게이트 신호가 됩니다. 같은 18일 새벽 3시 30분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점도표가 비둘기여도 파월이 매파적으로 말하면 시장이 뒤집힐 수 있어요. 30분 사이에 분위기가 한 번 더 흔들립니다. 네 번째 시점 6월 18일 오전 9시 코스피 개장. 새벽에 정해진 분위기가 이때 그대로 반영돼요. 비둘기면 갭업, 매파면 갭다운, 중립이면 첫 30분 외국인 자금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8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는지를 보는 게 가장 실용적이에요. 들어오면 그날 추세는 위, 안 들어오거나 매도로 돌면 아래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시점 18일 오후입니다. 오전에 잡힌 방향대로 오후엔 따라갑니다. 단, 환율이 같이 움직이면 영향이 2배가 돼요. 원달러가 같이 빠지면 외국인 매수가 더 강해집니다. 정리하면 5시점이에요. 오늘 밤 점검, 17일 전고 일본은행, 17일 저녁 미국 소매 판매, 18일 새벽 점도표와 파월, 18일 오전 9시 개장과 외국인 매수, 이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이걸 한 줄로 적어두시는 걸 권합니다. 종이 한 장에 5시점을 적어두고 옆에 본인이 보유한 종목별 대응 기준을 적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행동 가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리한 항목을 다 늘어놓으면 시청자분들이 다 못 따라하세요. 그래서 오늘 밤 꼭 해야 할 3가지로 줄여봤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첫째, 가용현금을 확보해 두세요. 미국 AIPO 청약 대기금이 잠겨 있다면 이번 스페이스X 사례처럼 영주로 끝날 수 있습니다. 18일 FOMC 변동성에 대응할 자금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어요. 신용미수 사용 중이라면 담보 유지 비율도 같이 보세요. 코스피가 5% 급등한 다음 며칠은 변동성이 커집니다. 안전선은 보통 160% 위, 140% 아래로 떨어지면 강제 청산 위험권에 들어가요. 오늘 밤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시나리오별 행동 기준을 종이 한 장에 적어두세요. 비둘기면 어떻게, 중립이면 어떻게, 맵하면 어떻게. 새벽 3시에 결정하지 말고 오늘 밤에 적어두는 거예요. 결정 피로가 가장 큰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비둘기면 보유 종목 유지, 중립이면 급등 종목, 일부 익절, 맵하면 신용미수 정리. 이 세 줄만 적어두시면 됩니다. 새벽에 점도표 숫자만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셋째, 추격 매수를 자제하세요. SPCX는 6월 15일 종가 192달러, 공모가 135달러 대비 이미 42% 올라 있는 자리예요. 청약 못 받았다고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면 더 큰 손실로 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 8,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가는 들어가기 좋아 보이지만 5.2% 급등 다음날 들어가는 자리는 위험합니다. 한 박자 쉬고 18일 FOMC 이후에 방향이 잡힌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아요.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가용 현금 확보, 시나리오 메모, 추격 매수 자제. 이 셋이 오늘 밤 꼭 해야 할 일이에요. 나머지 디테일은 18일 새벽 이후에 다시 봐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셋만 봐주세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두 개의 신호를 받았어요. 코스피 8,500이라는 사상 최고가, 그리고 스페이스X 영주라는 차단 신호. 같은 주에 들어온 정반대 메시지입니다. 비행기는 떴고, 일본은 탔고, 한국은 게이트에서 막혔습니다. 다음 비행기는 6월 18일 새벽 3시 FOMC예요. 이번엔 한국 개인이 직접 게이트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밤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가용 현금 확보, 시나리오 메모, 추격 매수 자제예요. 새벽에 결정하지 말고 오늘 결정해 두는 겁니다. 결정 피로가 가장 큰 손실 요인입니다. 댓글로 두 가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스페이스X 청약 직접 하셨는지. 둘째, 18일 FOMC를 비둘기 중립 매파 중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다음 영상에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